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주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에서 16,000원 최종 픽 공유를 드렸었고 10경기를 적중을 했는데 이번 회차에서도 역시 16,000원으로 최종 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축구토토 승무패라는 게 확실히 구매 금액을 크게 늘린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이 적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다 틀리나 10개 맞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월 회차도 아니고 딱히 이번 회차에 구매 금액을 크게 가져갈 필요성까지는 못 느껴서 웬만하면 또 앞으로도 2월 회차 아니고서는 조금 16,000원에서 24,000원 정도로만 구매한다는 점 알아주시고 제가 16,000원을 구매한다고 해서 절대 제 픽을 똑같이 그대로 구매를 하시지 마시고 이번 주에 뭔가 좋은 꿈을 꿨다. 1등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필이 빡 오시면 그때 구매 금액을 더 늘리셔도 되고 이번 주는 뭐 별 감흥이 없다. 뭐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뭐 운이 좋을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구매 금액을 줄여서 운에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밴드 토론방에 있으신 멤버십 분들께는 두 폴로 간단하게 프로토픽 공유를 드렸었고 그게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승무패를 구매하고도 조금 돈이 남아서 아마 이번 주도 토요일 저녁, 내일 저녁쯤에서 투폴 저배당 구매를 해서 또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K리그 이적 현황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죠. 그때 박주영 선수가 FC 서울 유소년 코치 제의를 받았으나 선수로서 더 뛰고 싶다라는 뜻을 밝혀서 팀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울산 현대로 입단 예정이더라고요. 울산 현대 감독님이신 홍명보 감독님과의 좀 사제지간의 연으로 좀 끌어주는 것 같은데 어차피 선발로 쓰지는 않을 거고 조커로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울산의 박주영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긴 한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승무패에 K리그가 들어오면 뭐 게리그 하면서 진짜 더럽게 맞추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추기가 어려워도 선수들 씹는 맛, 감독 씹는 맛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참 K리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월드컵 때문에 일정이 당겨져서 2월 19일 전북대 수원FC 개막전을 시작으로 K리그가 스타트를 합니다. 그때부터 승무패에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2월 초쯤 해서 K리그 이적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쭉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통과한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서 게임 머니를 통한 베팅이 이루어지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각 경기별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승무배 분석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코어 888 회원 가입하실 때는 가입 코드에 GOAL 골 써주시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300만 볼 게임 머니가 지급된다고 하니까 가입하시고 게임 머니 받으셔서 베팅 게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에 대해서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영상의 최종 픽은 16,000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16,000원 최종 픽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맨시티 대 첼시. 자, 맨시티는 이번 시즌 리그 11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번 경기를 홈 경기에 결장자는 공격의 마레즈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 거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팀 첼시의 경우는 에드와르 맨디 골키퍼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케파 골키퍼가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케파 골키퍼도 주중에 토트넘과의 컵 경기에서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주긴 했었죠. 하지만 그래도 맨디의 선방 능력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첼시의 양쪽 윙백 리스 제임스 선수와 벤자민 치루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을 활용한 첼시의 공격 작업 또한 수비적으로도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측면은
예, 아시죠? 스털링 같은 이 빠른 선수가 개처럼 달려주고 중원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정신없이 흔들어주고 데브라이너나 로드리 같은 선수의 강력한 대포도 기다리고 있고 제수스 선수의 마무리 능력까지 있다면 충분히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첼시도 루카쿠 선수의 골 결정력과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까꿍이의 유리멘탈 인터뷰 논란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여름 이적 시장 당시에는 인테르 팬들에게 이적은 없을 거다라고 해놓고 첼시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며 이적을 했고 불과 4개월 만에 첼시에서 기쁘지 않다,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소속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인터뷰를 하면서 첼시 팬들과 인테르 팬들한테 쌍으로 욕을 처먹고 있는 루카쿠 선수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의 컨디션은 최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호펜하임. 자, 일단 이 경기는 지금 무승부의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지만 골대법 계산상으로 승과 패 확률이 동일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승패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도 21년도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2연속 무승부 전의 경기들은 항상 승패가 갈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인 아워니 선수의 공백으로 골을 넣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뜬금없이 프레멜 선수가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주워먹기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이번 경기에도 여전히 아워니 선수는 국대 차출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세랄도 베커 선수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막스 크루제와 베렌스 혹은 포글잠머 선수를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이나 그닥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펜하임은 원정에 가면 홈보다는 실점이 많아지긴 하지만 아워니가 없는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은 무섭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최근 호펜하임의 공격력이라면 실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점보다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전 자원에서의 이탈도 사마세쿠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지게 됐지만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라이프치히. 저는 이 경기 의심도 안 하고 슈투트가르트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라이브로 본 저로서는 과연 이 새끼들이 축구 선수가 맞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선발 출전했던 칼라지치 선수의 골 결정력을 보고 와, 이 정도면 옛날에 맨유의 전설 덩팡조우가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와 다른 선발진을 꾸려서 홈 경기를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라이프치히의 은쿤쿠 선수나 안드레 실바 선수의 결정력을 믿고 아직까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라이프치히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에서도 지면 라이프치히는 라이프치히가 아니라 라이프 다이 되는 겁니다. 축구 인생 종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5번 경기 마인츠 대 보훔. 자, 우선 이 경기는 마인츠의 우세가 확실히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마인츠의 주전 수비수 알렉산더 헤크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무사니아카테 선수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출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움을 상대로 충분히 자신들의 플레이를 홈에서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홈에서만큼은 18득점에 5실점으로 굉장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고 보움의 경우는 원정에서 6득점에 20실점으로 홈에 비해 득점은 반으로 줄고 실점은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골이 부족했던 부카르드 선수나 카리모니시오 선수가 득점을 맛보게 될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재성 선수도 지난주에 골도 넣었겠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이번 주에도 시원하게 한 골 박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마인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번리 대 레스터시티. 자, 일단 이 경기 두 팀 다 상태가 삐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번리의 경우는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막스웰 코르네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뛸 수 없고 애슐리 반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초에 쭉 3회차 경기들을 훑어볼 때 번리는 그렇다면 믿을 건 크리스 우드의 대갈박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축구 기사들을 찾아보는데 갑자기 뉴캐슬 크리스 우드 영입 딱 뜨더라고요.
번니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기는 뭐 그럼 레스터 시티가 그냥 쳐바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레스터 시티가 별로 없습니다. 주전 수비 자원들 쉐안지, 아마티, 에반스, 페레이라, 버틀란드 못 뛰죠. 수비 자원 11명 있는데 뛸 수 있는 선수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디디 선수 국대 차출로 못 뛰죠. 공격에 제이미 바디 부상의 이에나초 선수는 국대 차출로 못 뛰죠. 그렇기 때문에 중원 자원들인 메디슨이나 틸레망스, 하비반스 선수만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번니가 대놓고 수비에서 버스를 세우고 있으면 컨디션이 빨딱 쓰지 않고서는 골 넣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외로 번니의 대갈박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그래도 8월에 사우샘튼에서 199cm의 야닉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그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번니의 맞박 공격도 좀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번니의 무승부를 좀 받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번니의 무합회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맨유. 정말 이 경기 더럽게 선택하기 싫었습니다. 맹구를 믿자니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가 자네 아직도 맹구를 믿나? 하실 것 같고 아스톤 빌라의 승을 가자니 맨유를 또 그냥 버리지를 못하겠고 굉장히 아주 그냥 대가리 터지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스톤 빌라가 지금 에버튼의 수비수 리카디뉴 선수를 영입을 했고 바르셀로나에서 놀고 먹고 싸고 쳐놀던 필리페 쿠티뉴 선수도 데리고 왔습니다. 토토켄 어플에서는 쿠티뉴 선수가 코로나로 인한 결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라드 감독님이랑 사진도 찍고 리카디뉴랑 쿠티뉴 선수랑 졸라 열심히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맨유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인 맨유는 주전 수비수 맥과이어, 루크셔 선수가 각각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아스톤 빌라와 주중 FA컵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던 맥토미니 선수 또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전반적인 결장자나 아스톤 빌라의 홈 2점, 신규 영입 자원들의 투입으로 인한 효과 등을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스톤 빌라가 맨유를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빡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원정 맨유가 FA컵에 이어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기에는 딱히 FA컵 경기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날두 선수가 안 나오긴 했었지만 요새 뭐 호날두는 애 새끼들이 충고를 하면 쳐듣지를 않는다라면서 라떼는 말이야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팀워크가 좀 분열된 맨유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만한 득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레버쿠젠. 자, 이 경기는 사실 메넨글라드바흐가 뜬금포로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기에는 무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주전 수비수인 조스컬리 선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벤세바이니 선수는 국대 차출, 또한 주전 중원자원인 자카리아 선수도 코로나로 인해 결장,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요나스 호프만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레버쿠젠은 주전 수비수인 코스누 선수와 탑소바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크지만 공격수 패트릭 시크 선수의 컨디션이 최근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3승 7패로 무승부가 없었고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까지 무승부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우세함이 레버쿠젠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메넨글라드바흐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웨스트햄 대 리즈. 자, 이 경기 토사장의 서비스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웨스트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리즈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리즈가 지금 결장 상황을 보게 되면 주전 수비수인 리암 쿠퍼와 디에고 요렌테 선수가 각각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중원 자원인 칼빈 필립스와 샤클레톤 선수도 부상
부상, 그리고 공격의 타일러 로버츠 선수는 경고 누적, 호드리고, 조겔하르트, 벤포드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비부터 공격까지 전반적으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웨스트햄도 오그본나, 커트주마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토마스 수책, 벤라마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긴 하지만 공격에 보웬, 안토니오 선수가 있고 중원에는 라이스, 포르날스, 란시니 충분히 주전 자원들이 빠진 리즈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스쿼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웨스트햄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가볍게 웨스트햄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이프랑크. 자, 우선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자면 이프랑크가 3연승을 기록을 하다가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연승이 부러지게 된 거겠죠.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프랑크가 압도적이었으나 골이 더럽게 안 들어간 운이 지지리도 없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맞대결에서는 충분히 다시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이프랑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경기력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프랑크의 승리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의 주전 수비수 페데르센 선수가 지난 그로이터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도 손실로 보이고 주전 중원 자원인 아르네마이어 선수 역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 지난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교체 아웃이 됐고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보나 최근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보나 이 프랑크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 안 드린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고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는 최종픽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최종픽 이미지를 보시고 참고하실 픽만 참고를 하셔서 자신만의 픽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회차 분석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